전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푸틴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시작된 전쟁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로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이로 써먹으려고 무기와 전쟁 물자를 계속 지원해주며 망가지면 고쳐 쓰고 망가지면 고쳐 쓰는 바람에 전쟁은 제로섬 게임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는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어요. 전쟁은 가장 최악의 외교 방식이고 인류사는 수십 수백만 명이 사망한 끔찍하고 슬픈 전쟁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인류의 전쟁사엔 가끔씩 예능감 넘치는 멍청한 지휘관들이 맹활약한 황당한 전투와 전쟁들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선 실화라서 더 황당한 전쟁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때는 1625년으로 해외 식민지 개척과 무역에서 선두주자였던 스페인과 후발주자였던 잉글랜드가 경쟁하고 있던 때였죠.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칼레해전에서 잉글랜드에게 운 나쁘게 패배했지만 아직까지는 스페인의 해군력이 우위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찰스 1세는 아버지 때부터 측근이자 간신이었던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의 꼬드김에 넘어가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군함 100척, 병력 15,000명으로 구성된 잉글랜드 네덜란드 연합함대였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을 가득 실어오는 스페인 보물선 함대를 스페인의 카디스만에서 급습해 노략질하고 무역망도 약화시킬 계획이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완전 꼬여버렸어요. 원정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에드워드 세실경은 해전에 완전 초짜였던 데다가 폭풍우가 심해 항해도 쉽지 않았어요. 폭풍우를 겨우 탈출해 스페인 해역에 도착하니 이번엔 배에 싣고 온 식량이랑 식수가 바닥납니다. 그래서 목도 축이고 식량도 확보할 겸 카디스항에 상륙하기로 결정해요. 세실은 병사들이 배고프다고 볼멘 소리를 하니까 마을에서 각자 자유롭게 식량 약탈하는 걸 허락해줍니다. 스페인 하면 뭐가 유명할까요? 바로 와인입니다. 기왕 스페인까지 상륙한 거 지역 특산물도 즐겨야 제맛이죠. 세실은 참 착한 상사였어요. 병사들이 전쟁 중에 술 먹는 것도 허락해 주었거든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배만 채우고 복귀했는데 일부 병사들은 집집마다 돌며 와인통을 꺼내 마셨어요. 그때 스페인군이 예상보다 빨리 원정에서 복귀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예 무능한 지휘관은 아니었던 세실은 전투는 포기하고 병사들에게 배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약 1000여 명의 병사들이 복귀하지 못했어요. 카디스 시내는 전장이 아니라 술판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 남겨진 병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스페인군에 의해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죠. 이 전쟁을 추진했던 찰스 1세는 카디스 전투를 비롯한 여러가지 실정으로 국민과 의회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죠. 또 다른 술판이 18세기에 벌어집니다. 술자리의 주인공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오스트리아 병사들. 술판이 벌어진 때의 시대적 배경은 이랬어요.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한판 붙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의 대공 요제프 2세는 옛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구원하겠다며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선을 점점 뒤로 물리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은 카렌세베스라는 마을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스트리아군은 그놈의 술 때문에 적군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전투는 1788년 9월 19일에 벌어집니다. 이날은 아군조차 서로 간에 피하식별이 어려운 칠흑같은 밤이었어요. 인근 지역으로 오스만군이 이동해 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지휘관은 기병대 일부에게 인근의 강 너머를 정찰하고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병대가 꽤나 멀리까지 나가 보았지만 오스만 군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달구지에 브랜디를 싣고 마을 주변을 지나가는 농부와 마주쳤어요. 대장님, 하루 종일 말 타고 달리느라 지쳤어요. 딱 한 잔만 하고 가시죠. 아씨, 음주 승마하면 안 되는데. 그럼 딱 한 잔만이다. 몇 시간 후 한참이 지나도 정찰대가 돌아오지 않자 추가로 보병대를 정찰하러 내보냅니다. 황당하게도 보병대 무리가 강을 건너 목격한 건 아예 진지까지 구축하고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던 기병대 병사들이었어요. 하지만 보병대도 지치고 목이 마른 건 마찬가지. 기병대한테 같이 고생하는 사이인데 술 좀 나눠 마시자고 해요. 하지만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건 인간의 종특인 걸까요? 사실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건 징집된 병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배경 때문에 종종 갈등이 생기곤 했어요. 아니 천한 민족 놈들이 어디서 겸상을 하겠다는 거야. 어디 천한 놈들한테 맞아볼래?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와중에 누군가가 총을 쏘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트루크군이다! 트루크군이 나타났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오스만 군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깜짝 놀란 기병대원들은 술에 취한 채 말에 올라타서 멀리까지 달려가며 외쳐댔어요. 트루크군이다! 트루크군이 나타났어! 너나 할 것 없이 마주치는 상대를 오스만 군으로 오인하고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트루크군이라고 외치며 기병대가 본진으로 후퇴하자 총사령관은 오스만군이 기습했다고 생각했어요. 포병대에게 적군에게 포격을 명령했는데 포병대는 오스만군의 급습에 잔뜩 겁을 먹고 무차별적으로 아무 곳에나 포격하기 시작했고 움직이는 검은 물체는 모조리 오스만군으로 여기고 쏴버립니다. 사상 유례 없는 원맨쇼에 쪽팔렸던 요제프 2세는 크게 낙담했다고 해요. 오스트리아군이 물러나고 오스만군은 이틀 뒤에야 난장판이 벌어졌던 카렌세베스에 도착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전투의 흔적을 목격하게 돼요. 오스트리아 군복을 입은 채 길바닥에 죽어있는 병사들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뒤쫓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이 누군가와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놈들은 대체 누구랑 싸운 거야? 사상자 규모는 출처에 따라 다양해요. 그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고 무려 1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술 때문에 황당하고 멍청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푸틴의 전쟁 선포는 너무 황당하게 들려 앞에서 소개하는 멍청한 전투들처럼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고 예능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매우 참혹하죠. 이미 저질러진 전쟁 피해는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조속히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